네, 주변과 단절된 채 홀로 생을 마감한 후에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발견되는 고독사.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고독사 현장의 모습도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특히 3포 세대로 불리던 2030 세대에서 코로나19 이후로 더욱 심각해진 상황에 홀로 생을 마감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특수 청소 전문가와 함께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도 사실 잠깐 고독사 현장 사진들을 좀 봤는데 방 안 가득 처연함이 느껴졌습니다. 김세별 특별 청소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독사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사실 이제는 그렇게 생소한 직업은 아니지만 본인이 하고 계신 일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주로 고독사나 자살, 살인사건 현장의 특수 청소를 하고 돌아가신 분들의 유품을 정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현장을 보시면은 청년 고독사가 많이 늘어났다라는 걸 좀 체감하세요? 의뢰를 받고 유품 정리를 하면서도 알 수가 있지만 전화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음.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도 청년 고독사가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통계를 보고 있는데 통계를 보면 10대에서 30대 무연고 사망 사례가 계속 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보니까 예전에 고독사면 사실 떠오르던 이미지들이 있었는데 이제 좀 많이 달라졌어요. 네, 예전에는 이제 노인 고독사가 많이 증가했던 건 사실인데 지금 오히려 이제 노인 고독사는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고요. 음. 중장년층이나 청년의 고독사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보통 고독사는 어떻게 발견이 되나요? 주로 이제 고독사는 이제 받을 게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아, 발견들이 돼요. 네. 월세를 받으러 가는 집주인에 의해서 발견이 된다거나 음. 아니면 그 주변에 악취가 많이 발생을 한다. 혹시 음.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음. 민원을 넣어서 방문을 해서 발견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좀 조사하면서 봤더니 고독사 발견 시기가 중장년층보다 청년층이 더 늦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요? 글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금 더 빠른 것 같던데요, 아, 저는. 오히려 더 제가, 빠르다. 아. 네. 그 청년들 같은 경우는 죽음의 암시를 SNS나 문자로 주변에 좀 알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를 아. 수상히 여긴 가족이나 지인이 빨리 발견하는 경우들이 오히려 더 많아요. 아. 그럼 청년 고독사랑 노년의 고독사 좀 뭔가 차이점이 또 있나요? 차이가 좀 있죠. 아. 어, 이 노년의 고독사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정부 아, 차원에서도 거의 관리를 많이 없다. 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음. 청년의 고독사는 이제 지금 사회적으로 뭐 취업이 좀 안 되고 그러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음. 그래서 현장에 가서 저희가 정리를 하다 보면 이력서라든지 자기소개서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좀 차이점들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현장을 많이 다니시다 보면은 너무 끔찍한 현장도 많이 보시겠지만 그 청년 고독사 관련해서 기억에 특히 남았던 현장이 있을까요? 지난해 헬스장을 운영하시던 30대 남성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음. 죽은 지 열흘 만에 발견이 됐어요. 네. 그래서 유족들에 의하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헬스장 운영이 어려워지니까 음. 막노동을 해가면서 생계를 해결했다고 하더라고요. 음. 이마저도 이제 여의치 않으니까 주변에서 돈도 빌려가면서 충당하고 그랬는데 음. 결국은 버티지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때 고인 형이 코로나에 걸려도 죽고 안 걸려도 죽으니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아. 하시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헬스장 운영하시던 분이니까 이건 확실하게 네, 코로나19의 여파라고 저희가 좀 단정 지을 수 있겠네요. 네, 음. 근데 유품을 정리하시다 보면 고인의 삶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렴풋이 좀 네.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것들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음. 고인의 유품을 이제 정리를 하다 보면 네. 특히 뭐 이런 청년분들처럼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들이 음. 이제 많이 발견이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험 문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 그렇다면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본인이 보셨을 때 네, 제가 청년들의 봐서. 고독사 그 네. 이유가 좀 많겠지만 좀 뭘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잠시만 못 들었습니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네. 현장에서 보셨을 때 청년 네. 고독사 이유가 많겠지만 본인의 현장에서 봤을 땐 어떤 게 좀 이유가 있을까요? 어, 보통 그런 것들이 취업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보면. 그리고 특히 대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의 자살률이 굉장히 더 높은 것 같고요. 그리고 대학까지 졸업했는데 주변에 시선도 있고 스스로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그런 자신감 하락 때문에 뭐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극단적인 선택들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나오고 있는 사진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집안에 쓰레기 더미라서 발 디딜 틈이 없어 보일 정도인데 보통 이제 이런 걸 쓰레기집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고독사의 전조로 보기도 한다면서요? 네. 그 삶의 의지를 놔버리는 사람들의 초기 증상이 집안 정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삶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정리정돈은 기본인데 삶이 무너지는 거죠.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고독사 현장의 대부분은 집안이 좀 어질러져 있고요. 쓰레기가 쌓여져 있는 곳이 많거든요. 고독사는 이 사람이 또 얼마나 고독하게 살았는지를 절실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청년들이 고립감과 우울증을 정말 많이 느끼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 같은데, 자,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면 어떤 노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좀 느끼세요? 글쎄, 뭐 정부에서도 대책 마련을 해야 되겠지만 청년들의 마음 자세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대부분 대졸자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하시는데 뭐 주변 시선에 신경 쓰지 말고 세상에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다 같이 힘든 시기니까 모두들 용기 잃지 않고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세별 특수청소 전문가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